앞선 5-1편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직장을 때려치고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더니 수년도 안 되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에 마땅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아파오기도 합니다. 나도 때려칠까 고민도 시작되는데요. 디자인하우스도 때때로 비슷한 고민을 갖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가 의뢰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하우스의 자체적인 설계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체의 칩 개발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디자인하우스가 대만의 GUC처럼 거대한 규모를 갖는 기업으로 커진다면 모르겠으나 보통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제품의 종류도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자체 설계를 통해 새로운 칩을 마음껏 개발하는 주변의 팹리스 업체들이 부러울 법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디자인하우스 업체는 아예 팹리스로 전향하여 새로운 칩 개발에 나서기도 하는데 상장사 중에는 IA와 INC가 대표적입니다. IA는 과거에 디자인하우스였으나 팹리스로 전환하여 DNB 칩을 비롯해 미디어 칩을 설계하다가 2010년대 들어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후 자동차용 모듈 사업으로까지 확장해 주력 사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디자인하우스 입장에서 팹리스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자인하우스 입장에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주요 고객인데 고객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 고객들이 디자인하우스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하우스가 팹리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요 고객사 팹리스의 설계 기술을 훔쳐가거나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팹리스까지 확대되기 좀처럼 쉽지 않아 디자인하우스의 사업 다각화가 한정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따라서 디자인하우스는 디자인 본연의 사업을 통해 규모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자유롭게 일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사업 특성상 파운드리 업체와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운드리의 영업 환경을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팹리스 진출을 잘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비상장사는 아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신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D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본 영상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권고의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산업 이해를 돕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대표적인가 하면 TSMC가 관리하는 VCA 내 디자인 하우스가 총 8개가 있었는데 AD 테크놀로지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가 뽑은 단 8개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 하나라니 불과 2019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셈입니다. TSMC의 VCA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끝날 즈음 AD 테크놀로지가 나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TSMC의 VCA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주요 경영사항 공시에 따르면 TSMC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향후 복수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유가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 좀 더 찾아보면 흥미롭습니다. 국내 파운드리사와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외치며 팹리스 생태계 구축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TSMC가 아닌 삼성전자를 선택해 따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디자인하우스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이끌어줄 뛰어난 디자인하우스 업체가 절실합니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TSMC의 VCA에 속하는 대단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규모로 보나 담당 제품 수로 보나 선두업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TSMC에 들어오는 물량을 8개의 디자인하우스가 나눠 가져야 하는데 값비싼 칩, 해외 유명 기업들이 의뢰하는 칩은 주로 대만의 GUC 같은 기업들이 담당하였으며 AD 테크놀로지는 극히 일부 제품밖에 담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VCA에 속했던 기업 수는 8개에 불과한데 일부 디자인하우스가 대규모 물량을 싹쓸이했던 것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특정한 비메모리 제품을 설계해왔는데요. 바로 SK하이닉스가 설계하는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SSD는 낸드 플래시에 기반한 저장 장치입니다만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 저장할지, 어떻게 저장할지, 어떻게 삭제할지 등 명령을 내려주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칩이 반드시 함께 붙어있어야 SS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러는 SK하이닉스가 설계한 뒤 제조를 맡겨왔는데요. AD 테크놀로지가 이 칩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TSMC에 들어오는 다양한 많은 양의 물량 중 고작 하이닉스의 물량만 담당했던 것입니다. TSMC의 VCA라는 상당한 네임밸류에도 불구하고 담당 영역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TSMC와의 관계 종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가장 밀어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삼성전자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 용의 꼬리보다 성장하는 뱀의 머리가 낫겠다는 판단이었겠지요. AD테크놀로지는 TSMC와의 VCA 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진행 중인 TSMC와의 협업은 계약에 따라 끝까지 진행할 것이며 향후 신규 과제 개발도 가능함을 비추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계약이 끝나면 TSMC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보다 고사양의 칩 디자인을 맡으며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하우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만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 D램 및 낸드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 중인데요. 팹리스 업체나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메모리 시황이 어려울 때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AD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에 사용되는 칩을 주로 디자인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하우스답지 않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가 연출됩니다. 낸드 업황이 개선되면 이익도 개선되고 낸드 업황이 악화되면 함께 고꾸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삼성양 매출이 늘어나며 이러한 경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AD테크놀로지는 최근 삼성양 개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TSMC양 개발 매출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개발 매출은 양산 매출과 달리 칩의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수탁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향후 제품 출하 시 제품의 판매에 따라 양산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AD테크놀로지의 2019년 개발 매출은 190억 원대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으나 2020년 들어 250억 원대를 회복했고 연 5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지속 증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삼성의 7나노미터 공정을 비롯해 첨단 공정용 칩의 디자인까지 수주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내에서 디자인하우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관련 상장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엿보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자 이번 5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과생도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